40년까지 탈석탄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것을 강행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적인 분이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로드맵 충분히 만들고 여러분하고 상의해서 여러분한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바라보는, 민주당이 바라보는 탈석탄 발전, 기조가 분명 바뀐 것 같습니다. 전력연맹과 민주당이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력산업 공공성을 강화하자, 그게 핵심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탈석탄 발전을 다뤄볼 텐데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해왔습니다. 이미 폐쇄된 발전소가 있고 연말에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폐쇄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일정만 정해져 있지 그 나머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올해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지만 당장 그 여파는 미미할 겁니다. 다만 산발적으로 폐쇄되기 시작하면 분명 사회적 문제가 불가피합니다. 이 문제가 많이 심각함에도 정부도 그렇고 관심을 두지 않았죠. 이번 영상에선 이걸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연맹 쪽에서 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을 제안하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자 전력연맹 쪽에서 제안합니다. 오죽했으면 노조가 이런 제안을 했을까, 그런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석탄공사가 1988년 정점을 찍고 시한부기를 긋게 됩니다. 그때 가스공사가 설립됐거든요. 비공식적이지만 정부가 석탄공사에 가스본부 만들자 제안합니다. 그런데 석탄공사가 그걸 보기 좋게 차버립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에너지 전환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석탄공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은 쪼그러들고 빚은 쌓이고 노동자는 일터에서 쫓겨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말 도계강업소가 문을 닫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무려 37년입니다. 발전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공기업 위세가 높다고는 하지만 당시 석탄공사 위세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지금이야 한전을 공기업 최고로 치지만 그때는 석탄공사를 따라갈 공기업이 없었거든요. 재생에너지공사가 만들어지면 발전공기업 사업은 확장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공기업 미래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한부기를 긋는 겁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일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면 공기업보다 민간이 빠르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의사결정입니다. 공기업이라서 받는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공기업 발목을 잡는 법이나 제도가 많아서 그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공사가 만들어지더라도 똑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적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는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공기업이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발전공기업만으로 부족하다면 전기사업법 바꿔 한전도 하면 됩니다. 발전공기업이 분사될 때 역할을 명확히 했지만 그건 이미 깨졌거든요. PPA 제도가 그런 겁니다. 발전공기업이 전력 판매를 하는데 한전이 발전사업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성 있는 선수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로운 선수가 필요할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탈석탄 발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겠다, 그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40년까지 탈석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후보랑 이제
대화를 좀 한 게 있는데 전달을 해드리면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목표죠, 목표.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까봐 꼭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후보의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목표이지 이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공정전환이나 노동전환을 무리하게 막 해갖고 강행을 해서 생계가 막 파괴되고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것을 강행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후보한테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후보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후보께서 로드맵을 마련을 해서 차근차근하게 하고 어떤 일이든 무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건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거기에서 약간의 조정이나 또 유연함을 또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실용적인 분이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과거에 선례들이 우리 당에서 있었기 때문에 강행을 막 해서 막 난리가 나는 산업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오늘의 이 간담회도 그렇고 아까 정책협약식도 그렇고 후보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나 생태계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꼭 그것을 뒤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후보는 목표를 제시를 하는 게 대선 후보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만 저한테 따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바쁘지만 막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로드맵 충분히 만들고 여러분하고 상의해서 여러분한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적인 분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탈석탄 발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시작된 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땐 아무 준비 없이 일정만 잡았죠. 전력 수급만 생각했던 겁니다. 석탄 발전 없애고 가스 발전으로 대체한다. 그것 말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되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역 문제도 있고 노동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탈석탄 발전을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 그런 목표를 제시했으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전환이 중요하긴 해도 그에 따른 지역 문제, 노동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독일의 루르 지역의 석탄 발전 퇴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모델로 잘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이게 노사정 협의 모델로 잘 만들어졌던 사례가 있는데 시대적인 변화에 맞춘 그런 사회적인 노사정 협의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과 노동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균등하게 좀 보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하다 보면 산업은 산업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이제 노동은 노동대로 막 얘기하면 자기 이해관계만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얘기에 참여해서 그게 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생과 생계에 관련된 문제이지 종이로 서면으로 문서로 책상머리에서 할 사안은 아닙니다. 핵심은 니들끼리만 속닥거리지 말고 같이 논의하자. 당사자인 지역사회와 노동자도 참여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연한 얘기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한 것이고요. 조금 쉽게 답한 것 같죠. 그 당연한 것이 그동안 안 됐던 이유는 분명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건 양수발전, 해상풍력, 수소발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하려고 하는 이 금액들이 PF 대출을 빼고 직접 우리가 들어간 돈이 한 2조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못 벌었던 돈 2조가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돈만 제대로 했다면 탄소적인 변화는 거의 했다 중국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전기요금을 제대로 안 주니 우리가 투자할 돈을 다시 또 빚내서 해야 되고 또 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런 상태에서 왜 니들은 전환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일단은 전기요금이 제대로 줘야 되고요. 그 돈을 줬으면 왜 니들이 아직까지 전환 안 했느냐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채비를 자꾸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좀 제대로 된 전기요금이 우리 전환의 기본이다. 고려가 1호기가 멤버됐을 때 좌초 비용 자체가 5,7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자체적으로 중국할 때 흡수하라고 하면 또 다시 또 부채비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올라간 부채비를 또 다시 평가해 놓고
우리의 기간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반도체, 뭐 또 앞으로 해야 할 AI, 이 모든 것이 지금은 가장 근본적인 원가의 근간이 전기요금입니다. 우리 경쟁력에. 그래서 이게 파괴되면 그냥 가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이걸 만약에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다 지금 알고 있고 후보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방치하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은 분명하게 하고 있으니까 산업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산업 경쟁력을 무시하고 갔다가는 그 산업 분야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 산업이 몰락하면 그 산업의 노동자들이 또 몰락합니다. 그죠? 그래서 연쇄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매우 심각한 거기 때문에 전기는 이 모든 문제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기요금 얘기입니다. 한전 재무가 어려워지니까 그 여파가 발전 공기업에도 미치게 되는데 어려울 때마다 정산 조정 개수와 배당으로 돈을 가져가 버리니 투자할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받을 돈만 주면 에너지 전환 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죠. 선거 때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민주당 쪽에선 계속 전기요금이 산업 경쟁력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전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도 하죠. 듣기 좋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믹스에서 현재 가동 중인 석탄 발전은 가스 발전으로 모두 전환됩니다. 가스 발전 단가가 석탄 발전보다 높죠. 탈석탄 발전을 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기업 부담은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할 수 없죠. 민주당 쪽에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폐지가 순차적으로 되는 이 대체 용량들이 타 지역으로 갑니다. 대체로 전력 인프라들이 다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대체 용량 다 가버리면 이게 지역 경제나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점이 발생된다. 특히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물론 이제 그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건 여러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석탄 발전소가 폐지되면 천연가스가 됐든 신재생이 됐든 연료전지가 됐든 그 부지 전력 인프라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겹치기 때문에 다른 데다 하지만 없어지는 곳에도 저는 아마 거기를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대체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전력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낭비할 이유가 없죠. 버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되는 탈석탄 발전은 전환입니다. 석탄 발전이 폐쇄되기 전에 가스 발전을 먼저 건설하면서 전력 수급에 영향을 안 주겠다. 그런 방향이죠. 그러니까 일단 다른 지역에 가스 발전을 건설해야만 석탄 발전을 폐쇄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론적으로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에 대체 발전소인 가스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석탄 발전을 대신해서 가스 발전 짓게 해줬으니까 끝, 이런 입장이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발전소가 있던 자리는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부지뿐만 아니라 전력망 그리고 부대시설,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거든요. 이거 아깝죠.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날 보니까 SMR 얘기도 하고 열병합 얘기도 하는데 대부분 석탄 발전이 오지에 있습니다. 열 수요가 없는데 열병합을 왜 설치합니까? 아직 그것까진 고민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편집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석탄 발전 대체 사업으로 가스 발전을 다른 곳에 건설하게 됩니다. 이건 법적 제도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된 석탄 발전 부지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결국 특별법이란 얘기입니다. 그것만 만들어주면 폐지된 발전소 부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그래서 사업이 가능해지니까 탈석탄 발전에 따른 지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노동 문제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화력 같은 경우는 40한 7% 정도까지 이제 공기업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줄어들었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70% 정도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한전 PPS는 상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국가계약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매년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특히나 보수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물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전 KPS의 공적 역할을 법적인 부분이 됐든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됐든지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 민간과 공공을 확실하게 나눠주는, 민간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조금 길어지는데 발전정비 시장이 개방되면서 한전 KPS와 민간정비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입찰이 불가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모든 계약이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죠. 그런데 노사전 협의체는 발전정비 시장에서 다른 건 다 빼고 고용 보장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사업자가 누가 됐든 간에 남고 싶으면 남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게 선택권을 준 것이죠. 그런데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입찰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근로자는 공기업에 남거나 공기업으로 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업이 사업을 따내지 못했을 때 대규모 잉여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 KPS 노조가 제안한 것이 일정 물량만 확보해주면 입찰에 안 들어가겠다. 그걸 제도나 법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민간정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 KPS와 경쟁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전 KPS가 입찰해서 수주하면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시장, 민간 시장 양분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한전 KPS에 얼마나 물량을 주느냐가 될 겁니다. 발전소 영상 필요해서 시간 날 때마다 발전소 영상 찍고 나는데 보통 석탄 발전소 인근에 해수욕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성수기가 아님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밀리고 사람에 치입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 정비기간입니다. 발전소 한 기당 정비에 수천 명이 투입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탈석탄 발전으로 발전소가 폐쇄되면 이들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성수기 관광객보다 이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겁니다. 그런 것처럼 탈석탄 발전은 단순히 가스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노동 이 모든 것이 얽혀 있고 지금은 문제가 안 되니까 괜찮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곧 메머더급으로 후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